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 강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를 들면 첫째 시간에 최인철 교수님 강의처럼 행복을 얻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첫째 시간에 이제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론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좀 더 강조해서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래사냥과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짐덩어리, 우리 마음 안에 뭉쳐져 있는 감정의 덩어리, 콤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심리학적으로 이 콤플렉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그 자세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콤플렉스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덩어리예요, 덩어리. 우리 이제 오늘날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 가면 아파트 여러 동이 있잖아요. 10개 동, 5개 동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단지라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 그걸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라 그래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덩어리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컴플렉스는 마음의 덩어리예요. 마음의 덩어리.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등에 매일 40kg나 50kg짜리 배낭이나 짐을 매일 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하겠어요. 남들은 그런 걸 안 지고 살아가는데 나만이 그걸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에너지는 더 많이 소모되고, 늘 무겁고, 뭐를 해도 굼뜨고, 그렇겠죠. 그러면 삶이 행복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그러한 짐 덩어리들, 이런 마음의 짐 덩어리들이 있어서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민첩하게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의 어떤 중력이랑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작용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중력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우주로 다 튕겨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분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의 중력처럼 내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거기 지난 시간에 빙산 그림 PPT에서 본 적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참조 삼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의식의 자아, 나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억압하고 눌려놓은 마음의 짐덩어리들 이렇게 3개만 표시해 놨지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하트 모양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전체 정신의 중심,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라고 그러는데, 종교에서는 내면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무슨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주고 싶어하고 치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발전소 같은 내면의 핵심이 있어요, 핵이.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에너지의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고 이런 컴플렉스들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튕겨 나오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자아에게 내 의식에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 구조에서 봤듯이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나의 자아, 의식이라 그러죠, 그죠? 보통 내가 나라고 느끼는 부분은 요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크게 표시해 준 거예요, 사실은. 예. 아주 작은 요 부분이에요. 그 밑에는 어떤 개인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고, 내 이제 기억이나 이렇게 내 의식에서 잊어버린 것들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더 내려가면 이렇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큰 영역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컴플렉스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가끔 당혹스럽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나 또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떨 때는 이렇게 꼭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거슬리면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꽉 찔리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기분 좋게 또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질서 잡힌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가끔씩 내 의도하지 않는 상태로, 나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 불쑥 이렇게 나를 사로잡거나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굳어진다든지, 또 창백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상기된다든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든지, 목소리가 이렇게 떨린다거나, 또 말문이 막힌다거나, 더듬거리거나, 갑자기 횡설수설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태들, 우리 대인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당혹스럽고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컴플렉스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그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흥분하게 됐을 때, 그 사람 아픈 데를 찔렀기 때문이다, 약점을 찔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컴플렉스는 바로 그 아픈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컴플렉스를 열등감과 동일하게 생각하죠. 나는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고, 크게 작은 눈도 아닌데, 나는 눈이 작다라든지, 남들보다, 눈이 이렇게, 그런 열등감, 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 대신에 이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 가운데는 열등감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모든 컴플렉스가 다 열등감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 자신 안에 좀 격렬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은 컴플렉스라 그래요. 어떤 남들보다 대단히 우월감을 갑자기 느낀다든지, 내가 대단히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사로잡히는 감정이거든요. 이것도 컴플렉스고, 어떤 대단한 기쁨이라든지 순식간에 어떤 그런 행복감, 분노, 공포, 그 밖에 모든 강렬한 감정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컴플렉스가 나를 사로잡아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그냥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보통 우리가 이제 나는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컴플렉스가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나보다 더 우월하고 힘이 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컴플렉스를 내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저리 가. 너 다가오지 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완전히 컴플렉스가 치유되고 해소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 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뭐 수시로 원하지 않는데 얼굴 붉어진다든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컴플렉스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그게 작동을 이렇게 가동이 되면 내 의식에는 불편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면 무의식 속에서 활성화되면 일시적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상태 그리고 어떤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래의 한 소절이라든지 또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도 한두 번 그런 건 괜찮겠지만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콤플렉스고. 그 다음에 주방에 가스를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 정도 확인해야 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강박증이라든지. 또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19 유행하고 있는데 손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씻어도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강박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컴플렉스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내 의식의 마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지멋대로 놀아요. 지 원하는 대로 놀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의식의 영역 안에서 살아있는 이물질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내 강한 의지로 눌려놓을 수 있지만 설득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루에 손을 수백 번 씻어야 되는 거 한 번은 내가 억지로 참자 해가지고 참을 수 있겠지만 또 튀어나옵니다. 언젠가 또 다시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는 심리적인 어떤 치유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치유해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짐덩어리를 진 것처럼 내 마음이 무겁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바깥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최인철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바깥에 아무리 좋은 것을 즐기려고 한들 즐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 늘 많이 있으면 돈 들어가지고 어디 딴 데 놀러 가더라도 늘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예. 생각은 늘 딴 데가 있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be present 혹은 live in the moment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carpe diem 이란 말이 있어요. 라틴 말인데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carpe diem.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짐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쌓여온 짐덩어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자책감, 어떤 과거에 대한 원망, 내 가족이라든지 내 부모님이라든지 원망, 자책감, 수치심, 창피함, 죄의식, 분노, 하여튼 과거가 늘 항상 내 발목을 이렇게 붙잡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컴플렉스들은 또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을 끊임없이 내 눈앞에 던집니다. 눈앞에 어른거리게 만들어요. 과거에 그런 마음의 컴플렉스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헛된 꿈을 자꾸 꾸게 돼요. 헛된 허망한 환상, 정말 금방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허망한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욕망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이 늘 과거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미래의 환상으로 늘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가치들, 좋은 사람들, 좋은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컴플렉스들은 도깨비들처럼 장난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컴플렉스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똑바로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틀린 말을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장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애도를 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어떤 것을 말하게 만들고, 또 누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런 거. 또 이렇게 연주회장에서 정말 조용히 이제 다 귀 기울여야 되는 조용한 순간인데 이렇게 기침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떤 약속 장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살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당탕탕하고 이렇게 책상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이제 사건들을 만나면 우리 속수무책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하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사실은 그네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알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안 그러면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에너지를 빼앗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안 들여다보고 살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존재를 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너 인생에서 이거를 풀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목적을 지닌 거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컴플렉스들을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사건들로 이렇게 인해가지고, 이런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라고 이제 자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 동물들, 이렇게 귀신들, 괴물들, 이런 것들은 나한테 이렇게 좀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들, 다 이 컴플렉스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나를 괴롭히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서, 나한테 통합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네들 컴플렉스들은요, 결국은 나 자신의 한 부분들이었어요. 나 자신의 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억지로 억압을 했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충격이 이렇게 쾅 부딪혀 와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조각들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이제 빙산 그림을 보면요. 이 자아라는 부분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이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 오면, 가해져 오면, 이게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충격 같으면 이제 해소를 하는데, 너무 큰 충격 같으면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밑으로 툭 이렇게 무의식으로 떨어져 나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의 일부분이죠, 그죠? 나의 일부분이죠.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학대를 많이 당했다라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러한 사건들은 어릴 때의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충격이에요. 그는 의식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떼어가지고 무의식이라는 창고에다가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새카맣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불편한 증상으로 계속 나타나죠. 예를 들면 성폭력 당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제 지나치게 그냥 문란하게 남성들과 성생활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태도로 나타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컴플렉스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컴플렉스들이 어느 정도 약한 에너지를 지닌 컴플렉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이렇게 안에서만 불편함을 일으키는 걸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강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정신병에서 환청이라든지 또 이제 환상, 환각작용으로 밖으로 투사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환청은 원래 밖에 소리가 나는 어떤 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라든지 옥상에서 뛰어내려라는 목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 눈에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비밀 요원이라든지 혹은 귀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이게 실제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컴플렉스 에너지가 아주 강하면 바깥에 나와가지고도
보이고 들리고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콤플렉스들이 이렇게 내 의식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콤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